안녕하세요. 안초루의 호르몬TV 안초루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도 유명해도 피할 수 없는 병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바로 당뇨병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사례로 고 김수미 선생님 그리고 윤영숙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당뇨병의 실체를 살펴보겠습니다. 고혈당 쇼크는 일반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사실 이제 혈당이 200, 300 이상 되면은 당 독성이 생겨서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안 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고혈당이 생기고 삼투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고삼투압성 고혈당 증후군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그냥 고혈당 쇼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고삼투압성이 일어나게 되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깁니다. 일단은 삼투압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조직에 있는 물들이 다 이 피 속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혈관 내로 탈수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탈수 현상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제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 케톤체가 생기게 됩니다. 이 케톤체라는 거는 엄청난 산성 물질이거든요. 이 산성 물질이 피 속에 이제 방출되다 보니까 알칼리성이어야 될 혈액이 산성이 돼서 우리의 대사 기능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쇼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혈당이 500까지 올라가면 거의 이제 혼수 상태까지 갈 수도 있고요. 쇼크가 더 심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혈당이 200, 300, 400 되면 화장실도 자주 가고 물도 많이 마시고 탈수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혈당이 높았을 때 증상이 생기는데 전체 사망률이 혈당이 100씩 올라갈 때마다 5%씩 올라가서 300, 400, 500까지 올라가면 거의 한 20% 이상 치명률이 생길 정도로 위험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죠. 갑자기 이제 그 주사를 안 맞게 되거나 약을 복용이 누락되는 게 제일 많고요. 그거 말고도 스트레스가 심하게 온다든지 염증이 생기는 거, 감염이 생기는 거 이런 경우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면서 또 혈당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뭐 때문에 혈당이 올라갔는지를 알아야 되겠고요. 또 이제 운동이 부족하거나 그래도 혈당이 올라가고 수면 부족에 대해도 혈당이 올라가는데 이런 고혈당과 저혈당이 이제 생기게 되면 혼수 상태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좀 우리가 많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혈당은 좀 정신이 좀 혼미하다, 포기 브레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개 낀 뇌처럼 조금 혼미하다 이 정도 외에는 증상이 별로 없을 수가 있는데 저혈당 혼수 같은 경우는 좀 식은땀도 나고 가슴도 이제 두근거리고 손도 떨리고 이런 게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쪽도 자율신경이 망가지게 되면 그런 증상이 안 나타나긴 하지만 일단은 본인이 느끼는 자각 증상이 저혈당 혼수가 조금 더 많이 느낄 수 있다고 간단히 비교할 수는 있겠습니다. 대개는 이제 혈당이 올라갔을 때 증상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탈수가 되고 화장실도 자주 가고 이런 것들이 몸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고혈당이 어떤 일정 수준이 높기 전에 우리한테 보내는 신호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위험 신호라는 것을 SOS라는 것을 간과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또 거기에 또 익숙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글라이세믹 메모리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 세포가 자기의 혈당을 기억한다는 거죠. 그래서 혈당이 200, 300 계속 그 수준이 되다 보면 그게 정상 혈당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고혈당의 신호들이 안 나타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고혈당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연속 혈당 측정기 같은 그런 걸로 내가 지금 이 상태가 평범한 상태라고 느껴지지만 그게 사실은 고혈당이었어. 특히 이 연속 혈당 측정기를 경험하신 분들 중에서는 내가 이렇게까지 야간에 저혈당이 많이 왔는지 몰랐다. 가슴이 아주 철렁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몸이 어떤 신호를 갖다가 감지하고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실제적으로 내 몸의 혈당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알아보는 그런 단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용장류는
갑자기 뭐 엄청나게 갈증이 나면서 체중이 거의 뭐 5kg, 10kg 이상 빠지게 되는 짧은 시간 내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렇게 갑자기 혈당이 문제가 되면서 심정지, 그러니까 카디악 어레스트라고 하죠. 그런 어떤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거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혈당 조절을 잘하고 응급조치 같은 것도 본인이 항상 숙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요. 특히나 이분 같은 경우는 저혈당이 자주 왔다고 해요. 야간 저혈당이 뭐 한 달에 뭐 10번 이상 이렇게 자주 오면서 결국 또 이제 그 식은땀을 느끼면서 깨어나는, 본인이 야간 저혈당 상태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연속 혈당 측정기를 이제 붙였나 보죠. 또 이분은 일형 당뇨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인슐린 투여를 하게 되면 혈당을 보고서 우리가 인슐린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가 이런 인슐린 투여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뭐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규칙적으로 이제 식사를 하게 됐고요. 설탕을 줄이고 또 적절히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먹는 식단을 뭐 바꿔가면서 채소부터 먹고 고기 먹고 밥 먹고 거꾸로 식사,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당뇨에 좋다는 것들을 많이 일상에 병행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생각 자체도 당뇨병을 무조건 몰아내려는 게 아니라 당뇨병도 나의 친구다 라고 그렇게 동반하면서 많은 유튜브들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버킷리스트 여행에 관련된 유튜브도 보고 여러 가지 또 당뇨에 관련된 유튜브에서 노하우를 공유하는데, 나름 이런 어떤 긍정 마인드로 당뇨 공부를 좀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연속 혈당 측정기로 수시로 혈당을 확인한다는 거, 그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요. 식단도 지금 보시면 저탄수, 저당, 그다음에 혈당 챌린지하고 이런 것들이 뭔가 계속 반복해서 자기가 이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뭐 습관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게 하체 중심의 근력 운동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근육이 결국은 중요하거든요. 당뇨병을 왜 뱃살 지방과 허벅지 근육의 투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뱃살 지방을 줄이든지 허벅지 근육을 키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스태퍼 하죠. 스쿼트 하죠. 런지 하죠. 이런 것들이 다 하체 중심의 근력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 하체의 근육은 대퇴사두근이라든지 비복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근육량을 갖고 있고요. 또 혈당을 떨어뜨리는데 도움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엄청난 마이오카인, 혈당을 떨어뜨리는데 중요한 근육 호르몬이 나온다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게요. 이 당뇨병이라는 건 동행의 질환입니다. 병과도 동행을 해야 되지만 주치의하고도 동행을 해야 되고요. 같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하고 동행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새로운 지식과 서로 격려해 준 질병이 바로 당뇨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SNS, 유튜브에서 루틴이라든지 노하우도 서로 공개하기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정보도 취득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당뇨병 관리에 긍정적인 좀 생활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은 특별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 친구, 그리고 바로 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유현숙 님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당뇨가 없어도 당뇨에 걸린 것처럼 살아야 한다. 식사나 운동 습관 하나가 미래의 건강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에게 건강한 하루에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